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부동산 PF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다른 건설사들의 연쇄적인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문은 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태영건설, 이 부동산 PF로 인한 워크아웃설, 지난주 뉴스포인트에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결국 부동산 PF 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오늘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기가 다가온 부동산 PF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죠. 오늘 최종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것은 당장 만기가 다가온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의 PF 대출 480억 원을 갚지 못해서입니다. 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빚이 너무 많아져서 자체적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어지자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좀 조정해 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도산이니까 그 전에 빚을 못 갚겠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죠. 네. 지금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단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입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되는데요. 산은은 바로 채권단 협의회 소집을 통지를 했고요. 이 채권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채권단 동의를 75% 이상 받아야 하는데요. 워크아웃 개시 자체는 곧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채권 행사 유예 기간이 또 부여가 되고 태영건설은 자구책을 포함한 기업 개선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은 채무를 조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뼈를 깎는 태영건설의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조조정은 당연하고 사주에 사재 출연이라던가 자산 매각, 태영건설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의 SBS,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태영건설 부동산 PF가 어떤 상태였길래 네. 워크아웃까지 좀 가게 된 건가요? 이 태영건설을 도산 직전까지 몰고 간 이 부동산 PF라는 것은 고수익, 고위험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 PF 사업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인데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안 하고 일단은 돈을 몇 조씩 빌려서 하다 보니까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인 사업인 것이죠. 워낙 부동산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PF 사업에 뛰어들면서 판이 상당히 커졌고요. 분양이 완판되면 떼돈을 버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 도중에 차질이 생기거나 분양이 부진하면은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빌린 돈,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것과 함께 이자는 계속해서 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동산 PF를 진행한 시행회사나 사업을 보증한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공능력평가 16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16위에 달하는 건설사라는 것이죠. 지금 태영건설은 내년 4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 보증 채무가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 채무만 거의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금 이달이니까 오늘하고 내일밖에 안 남았죠. 네. 태영건설의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 비율은 478%인데요. 이는 지금 시공 능력 평가 35위 이내에 있는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영건설은 1980년대 이때 1기 신도시가 조성이 됐었잖아요. 이때 참여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동산으로 일어선 회사고요.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SBS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이후 사업 확장을 거듭하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사업은 물론 국가 기반 시설 사업 등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대시양 브랜드로도 유명을 하고요. 고양시 킨텍스도 태영건설이 지었고 성남 아트센터도 건설을 했죠. 그런데 태영건설이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어려워졌는데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급감했고요. 이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서 최근 물류사업 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도 매각하고 환경 계열사인 에코비트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 KKR로부터 4천억 원 자금을 조달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엔 다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이렇게 워크아웃
신청까지 가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 태형건설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도 좀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크아웃이 되면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형건설에 돈을 빌려준 이제 금융사들의 어떤 채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권부터 살펴보면 태형건설이 빌린 돈만 지금 7,200억 원에 달하고요. 산업은행이 PF 대출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했고 그 다음이 이제 국민은행, 이제 기업은행, 이제 우리은행 등 순이었습니다. 태양건설의 보험사나 증권사, 제2금융권의 대출도 이제 적지가 않았는데요. 한화생명과 IBK 연금보험, 흥국생명, 농협손보, 생보가 각각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또 해줬고요. 증권사 중에서는 KB증권과 하나증권, 한양증권 등이 태양건설에 돈을 댔습니다.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도 태양건설에 대출을 해줬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금융권이 돈을 좀 빌려줬다. 거의 다 얽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태양건설 하나만으로 금융사들이 망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 금융사들은 이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을 신호탄으로 PF 연쇄 위기가 발생해서 금융시장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에 금융사들은 PF 사업장별 분양과 공정 현황, 사업 공사비 확보 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 그대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얽혀 있어서 좀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금 조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앞으로 단기 자금 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금융권이 이 건설사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을 이제 불안하잖아요. 줄이거나 또 신용 보강을 또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태양건설 채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에서 4% 금리 수준이 아니라 이 99% 금리에 장내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몇 천만 원대 거래거든요. 소액이긴 하지만 이제 금리가 폭등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태양건설 회사채 신용 등급을 트리플 C로 낮췄는데요. 어제는 A-였는데 제가 이거 뉴스 포인트에서도 한번 제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디폴트 수준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졌어요. 지금 건설사들의 회사채 유통 금리도 태양건설 때문에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신공영이나 GS건설 채권은 지금 8%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위기에 의한 이제 돈맥경화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까 이제 금융사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금리가 치솟고 돈이 돌아야 할 곳에 돌지 않아서 이제 불안이 전이가 되면서 이제 금융 위기가 오는 상황을 이제 시장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건설사들의 회사채 유통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그만큼 신용 위기 우려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 PF 사업을 태형건설 혼자만 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PF의 문제는 태형건설 단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때 규모가 커진 부동산 PF는 분양시장 침체로 부실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에는 92조 5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9월 말에는 134조 3천억 원까지 급증했어요. 이 건설사만 따로 살펴봤을 때 이제 올해 8월 말 기준 PF 우발 채무는 2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PF 우발 채무라는 것은 이제 연대보증 등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래에 이제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채무라는 것이죠. 우발 채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사가 PF 사업장에서 진짜로 떠안는 빚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채무들이 이제 PF 우발 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PF 우발 채무로 이제 다른 건설사들도 이제 태형건설처럼 이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년 상반기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요 건설사 50위권 내 건설사 회사채 규모는 약 2조 3,7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오늘 2월 말까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약 1조 4천억 원어치의 이제 회사채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이제 고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 자금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회사채를 돌려막기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건설사들의 신용도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건설사 중에서 GS건설,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올해 신용 등급이 떨어졌고요. 태양건설 이외에 지금 시장에서 코오롱 글로벌, 신세계건설 등이 PF 채무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기업평가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서 미착공 PF 우발 채무 규모가 지금 6천억 원대에 이르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2,300억 원대에 불과해서 PF 리스크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 자체 현금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세계건설의 이제 부채 비율은 467%로 지금 태양건설도 아까 뭐 470% 가까이 됐었잖아요. 더불어 이제 부채 비율 400%를 넘었습니다. 네. 지금 롯데건설도 PF 우발 채무 규모가 과중한 회사로 꼽혔는데요. 이제 한국신용평가는 PF가 자기 자본과 유동성 대비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다. 대부분 1년 이내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화 채권으로 이제 차환 부담, 돌려막기 부담이 있다고 짚었고요. 지금 PF 보증 4조 9천억 원이 있는데 약 70%가 지금 삽도 뜨지 않은 미착공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성 리스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앞서 브랜드 이안으로 알려진 대우산업개발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은 이미 올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요. 다만 이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 70위권 밖의 건설사였으니까 만약에 진짜로 코오롱이나 신세계가 이제 위기를 겪는다면 파장이 엄청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태양건설이 상당히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면은 지금 사정이 비슷한 다른 건설사들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권을 포함해서 산업계 전반에서 이 PF에서 비롯된 금융위기 우려가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지금 이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사태가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는데 이제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금리 상황을 봤을 때 금융시장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봤어요. 이제 태양건설이 특별하게 높은 부채 비율과 PF 보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안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관리하면서 사업성이 괜찮은데 자금 지원이 안 되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회사채나 PF 자금 지원을 통한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는데요. 이제 돈줄이 막히면서 이제 건실한 부동산 PF 사업장이 힘들어지는 것은 맞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부는 태양건설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도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태양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분양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태양건설이나 다른 건설사가 계속해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고요. LH 사업장 중 태양건설이 진행 중인 140여 건의 공사에 대해서도 수익성 검토를 거쳐서 태양건설 아니면 이제 공동 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내용 추가적으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